서바이벌 출신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음악가로서 음악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승윤 하면은 그 음악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사실 BBC가 해온 음악과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고 따지고 보면 음악은 또 장기하 씨의 색깔이 진한데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비비라는 사람의 매력이 무조건 앞서서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저는 바로 떠오릅니다. 어? RMC 앨범. 저랑 똑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회가 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네. 데이식스 같은 아, 경우가 저희가 비운의 이제 팀입니다. 네, 여기도 비운의 팀인 게 모던락과 케이팝 사이에 사실은 걸쳐있는 팀인데 저희 사실 케이팝 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승윤 씨가 올해 또 그렇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받았고 결국 올해 음악인 이제 수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윤 씨가 이제 굉장히 멋져고 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승윤 씨의 올해 음악인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승윤 씨 올해 음악인 선정의 별을 제가 쓰긴 썼는데요. 아무래도 이승윤 씨 음악 자체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뭐 페어라던가 꿈의 거처를 거쳐서 온 이 앨범 역성의 앨범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런데 요즘 어리석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겨내야 될 것들이 많고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서 이승윤 씨가 약간 시절 인연처럼 역성이란 곡을 발표를 한 게 너무 이 시대에 딱 맞지 않나. 시대를 관통하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림 씨가 이제 메시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올해 음악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 음반이랑 뭐가 다른 거냐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사실 후보가 꽤 겹치는 맞아요. 분들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그 시상식도 선정위원단 내부에서도 항상 얘기가 많은 부문이긴 하죠. 맞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막 네, 하면서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저게 그러니까요. 기준이다. 맞아요. 이게 음악인이 되다 보니까 음악인이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혜림 씨가 이야기한 그런 메시지성 또 음악의 어떤 성장 과정, 뭐 완성도 같은 거는 무조건 이겠고요. 근데 그것 이상의 이제 음악 씬 안에서의 어떤 식으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그 음악계를 이끌어 갔느냐 혹은 색다른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음악인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 이제 뭐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연 아티스트들이랄지 뭐 아니면 이제 씬 안에서 영역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무브먼트 같은 걸 보여준 아티스트들이 많았어요. 뭐 선우정아 씨 같은 그렇죠. 경우가 대표적일 테고 해외 뭐 버짓으로 가자면 이제 BTS 같은 아티스트들이 빠질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에서 승윤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음악인으로 선정해도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하나는 서바이벌 출신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사실은 음악가로서 음악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맞아요. 않죠. 우선은 출발선부터가 인기 투표 같은 어쨌든 시청자의 선택으로 등장을 하고 팬덤으로 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만의 음악의 길을 걷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자기가 서바이벌 출신이었나라는 걸 물음표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뚝심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아티스트가 좋은 앨범을 내면서 그 앨범과 함께 전국 투어를 언제나 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한국에서 대중음악을 즐기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고맙고 좋거든요. 이승윤 씨가 진짜 웬만한 페스티벌이나 대학 축제 다 아,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근데 대단했죠. 본인께서도 이걸 많이 나가야 새로운 팬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의 음악을 들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오디션 가수에 갇혀있지 않고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승윤 하면은 이제 싱어게인 30호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얼굴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승윤 하면은 어떤 음악을 하던 가수지? 이런 식의 그 음악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진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수상 그 소감도 정말 그때 당시에 전 BBC가 시상식에 오는지도 몰랐어요. 혜림이. 그 비하인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BBC가 원래 CF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래도 이 상을 너무 이번엔 받고 싶다. 직접 현장에서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왔다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 도중에 잠깐 오셔가지고 수상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시 촬영장으로. 네, 진짜 받아서 기쁜 맞아요. 것 같다는 네. 그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제가 뭐 시상식을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보람찬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아티스트들이 BBC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밤양갱으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 한대음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 되게 큰 의미고 이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가들이 섰던 무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가들 앞에서 상을 받는 게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받을 만한 곡이 받은 것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지난해 밤양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서로 얽히지 않을 것 같은 존재와 음악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지점 같은 곡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BBC가 해온 음악과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고 따지고 보면 음악은 또 장기하 씨의 색깔이 그렇죠. 진한데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비비라는 사람의 매력이 무조건 앞서서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뭔가 삼위일체가 너무 잘 된. 네, 그게 너무 트랙이 신기한 아니었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장기하 얼굴들 초창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BBC의 목소리가 얹어져서 또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 어쨌든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그런 인디 밴드가 떠오르는 이런 곡이 멜론 차트 1위를 한다는 게 너무 그렇죠. 생경하고 신기했어요. 그게 또 유튜브에서도 사실 올해의 밈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은 아, 맞아요. 재해석과 또 패러디와 리믹스를 낳은 곡이 네. 바로 비비의 밤양갱이었습니다. 그럼요. 올해 노래에서도 최종까지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각축을 예. 벌이면서 맞습니다. 대결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제너럴 필드에서도 굉장히 큰 맞아요. 뭐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선정위원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올해의 한국대중음악상의 주요 수상작들 가운데 네. 그리고 수상에 실패했지만 뭐 아니면 후보에 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어쨌든 다뤄졌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하지만 이 음악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2024년의 음악에 저는 바로 떠오릅니다. 어? RMC 앨범이요. 저랑 똑같네요. RM의 라이프리스 네. 롱펄스. 아니 이 앨범 아니 저도 어디 나가서 이 앨범을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후보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네. 그때 심지어 함께 저 촬영을 하시던 다른 또 선정위원님도 RM 앨범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지지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니까요. 후보에 못 오른 거야? 이게 어떠한 장르가 아니라 이 얼터너티브란 장르이다 보니까 맞아. 다양한 장르 분야에서 그건 이게 맞아요. 겹쳐지기도 하고 하나의 장르를 대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분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게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너무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작년에 앨범 저는 진짜 탑3 안에 들거든요. RM 앨범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제외가 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올해도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긴 했지만 데이식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비운의 이제 팀입니다. 네, 네. 여기도 비운의 팀인 게 모던락과 케이팝 사이에 사실은 걸쳐있는 팀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핑퐁 하다 결국에 후보에조차 오르지 네, 못하게 되는 올해 저는 어쨌든 장르 부문의 어떤 정통성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한국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몸집 안에서 진짜 자유자재로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최대한 다양한 음악들이 이 한대음에서 네.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얼터너티브 부문 하나 만들어보자고 그러니까요. 안 되나? 이게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컨템포러리를 이제 몇 년 전에 생겼으니까. 만든 것처럼 진짜 이 부분도 만들어서 저희 지금 언급된 경계에 있는 음악이나 음악인들 좀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부분이 되지 만들어봐도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케팝 참참만의 엔딩 코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매력. 바로 charm, 네. 매력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어쨌든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하는 시상식이죠. 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의 매력, 참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저는 그냥 진정성인 것 같아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아티스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번에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시상식을 직접 또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아티스트들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진짜 음악을 사랑하고 진정성이 넘치고 열정이 넘친다. 아 이게 바로 한국 대중음악의 지금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이라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사실 올해 가장 주목하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도 한국 대중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한국 대중음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저는 그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많으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한국 대중음악이 결국 한국에 태어난 우리가 가장 온전히 맛보고 싶은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 대중음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인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묵묵하게 이제 그 위치에서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시상식이 또 한국 대중음악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정위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잘 소개해야 세계에 있는 맞습니다. 리스너들도 그 음악들을 더 맞아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책임감도 있고요. 네. 잘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쵸. 어쨌든 선정위원들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